안녕하세요, 뱀미입니다. 얼마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검색어에 뜨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제 반수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당시 6평을 망하고 반수를 해야 하나 고민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도 수능에서 92점을 받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만년 3등급이었는데요. 제일 어려운 29번, 30번을 버리고 92점을 받아서 2등급 받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1등급 컷이 100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쩐지 앞에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렸고 평소 29번, 30번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저는 뒤에 두 문제가 매우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3, 4월에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가 5월부터 반수 결심을 하고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봤는데 결과는 4등급. 아니,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6월 평가원은 전범위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4등급이라니. 그래서 수학 채점 후에 반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 세 가지를 제가 수능 때까지는 꼭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 공부 시간의 60%는 수학에 투자한다. 두 번째, 모든 4점짜리 문제는 최소 15분 이상 고민하고 그 전에 절대 답지나 해설 강의를 보지 않는다. 세 번째,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든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루 공부 시간의 60%는 수학에 투자하기는 이거는 진짜 수학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해요. 보통 반영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보는 것이 이과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반수 시절 사용한 어트래커라는 어플인데요. 과목별 스탑워치 기능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정도 공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기록하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보시면 보통 저는 평일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을 60% 이상 했어요. 수학이 많이 부족하다면 수학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저는 하루에 언어 1시간, 영어 1시간, 과학 2시간, 수학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어요. 두 번째, 모든 4점짜리 문제는 최소 15분 이상 고민하고 그 전에 절대 답지나 해설 강의를 보지 않는다. 이거 지키면 진짜 3개월 안에 수학 성적이 수직 상승해요. 저는 원래 오래 고민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답지를 보고 외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제일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도 모르겠어도 하나하나 조건 찾으면서 이 조건을 왜 줬을까? 얘는 왜 필요하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왜 막혔을까를 충분히 고민하고 답지를 보세요. 특히 해설 강의 들을 때 문제 풀기 귀찮다고 강의만 들으면 진짜 1도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강의를 1시간짜리를 듣는다면 그 전에 그 문제들에 대해 3시간 동안 문제를 풀면서 고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 오답노트 반드시 만들기. 이거 만들면 성적 바로 오릅니다. 진짜 제가 장담해요. 이거는 제가 수능 직전까지 만든 오답노트인데요. 어차피 문제집 수능 끝나면 버릴 거잖아요. 과감하게 틀린 문제를 오려서 커다란 노트에 붙이고 이 문제가 완벽히 이해될 때까지 풉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나온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수학 노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풀 때는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안 돼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깨닫게 될 때까지 고민하시면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푼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중간에 애매한 부분은 없는지, 처음에 뭐 때문에 막혔는지. 생각보다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절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해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6월은 개념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빠르게 부족한 개념을 찾아서 정리해주세요. 기본서를 찾아서 혼자 공부해도 좋고 인강을 다시 들어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니면서 수학을 놓은 시간 동안 감도 떨어지고 개념도 흔들리는 게 많아서 6평에서 틀린 단원 중심으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보통 30문제 중에서 21번, 29번,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보통 이 세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21번, 29번, 30번 이외에 틀리는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3점 문제, 쉬운 4점 문제를 하루에 40문제 넘게 푼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 29번, 30번 문제는 하루에 2개 정도 정해서 풀었습니다. 7월, 8월은 여름방학이 있죠? 공부 시간을 더 늘려서 이때는 쉬운 문제 절대 풀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만 푸세요.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할 때 잠깐씩 푸는 거 말고는 정말 모든 과목을 킬러 문제만 푸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진짜 매일 밤 눈물로 집에 갔을 정도로 맨날 어려운 문제만 풀었어요. 진짜 이 시기가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네요. 저는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부터 교육청 인강 선생님들 자작 문제까지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다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킬러 문제는 한 문제 완벽히 이해하기까지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풀어도 몇 문제 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킬러를 9월 이후에 풀려고 하면 불안해서 멘탈만 박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로운 여름방학에 미친듯이 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풀었던 킬러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무한 반복하시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9월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9평 보고 난 후에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본 문제와 킬러 문제의 비율을 4대6 정도로 유지해주면서 감을 찾아주세요. 10월은 실전, 3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를 완벽히 한 다음에 화요일에는 틀린 단원 중심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오답 노트를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7, 8월에 어려운 거나 많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건데 저는 매년 이때 무리하다가 감기 걸린 채로 수능장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킬러 문제 푸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해 6, 9평 변형 문제들을 구해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5개월 동안의 수학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2016년 수능에서는 29번 하나 틀리고 96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수학 공부가 힘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평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저처럼 단기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와서 공부하기 힘드실 텐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힘내셔서 꼭 수의대 후배로 만나요. 안녕!